장동혁이 이기는 보수를 만들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 냈던 여러분들께 극우라고 손가락질해서 되겠습니까? 현재 농성 중에 계셔서 오늘 참석이 힘들다고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리 김문수 후보님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자유민주주의 지키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8.15 광복절인데 이 좋은 날이 되는 날 기념되는 날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정치적 탄압으로 현재 갇혀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 보고 계십니까? 힘내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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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첫 합동 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켰던 전한길 씨에 대해서 당의 징계가 나왔는데요. 경고. 근데 당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 중에 제일 낮은 수위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네.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적절했다고 봅니다. 물론 뭐 이것이 극우적인 행동이다. 뭐 출당 좋지 못하면 국민의힘 망한다. 그런 뭐 민주당의 비판도 있지만 민주당에서만 나온 비판은 아니었고 당에서도 뭐 제명이나 출당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뭐 각각 그 본인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당에는 윤리위원회라는 그런 공식적인 어떤 징계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징계위에서 보면은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이것은 계획적이 아니었다. 우발적이었다는 것이 저는 가장 핵심적인 것 같고 그리고 물론 배신자라고 해서 연호를 했지만 그것은 쌍방과실이다. 김근식 후보자가 윤어게인이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세력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지하는 과정에서 일부 당원들이 그에 대해서 또 배신자라고 연호를 했고 그것의 중간에 나서서 지금 전한길 씨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뭐 손짓하면서 크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서는 보면은 진정성이 있고 좀 반성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를 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라는 것은 당의 미래를 놓고 서로 통합하는 자리입니다. 네. 물론 서로 어떤 각 당 대표라든가 최고위원들이 자신의 뭐 당의 발전 방안을 놓고 치열하게 지금 서로 논쟁을 하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통합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징계위가 나서서 중앙윤리위원이 나서서 출당 조치를 한다든가 그러면 전당대회는 없어지고 이 출당 조치라든가 당의 분열상만 나오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은 일단 급한 불을 끄는 그런 지금 방식을 취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전한길 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당에서는 그래 경고해서 그쳐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전한길 씨가 윤어게인 얘기를 계속 외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당에서 이제 앞으로 개혁이나 혁신 의지를 보이려면 이번에 좀 강한 수준의 징계를 내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에서는 혁신의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당내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글쎄 윤어게인을 외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일단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당원적인 위치라든가 개인 신분을 할지라도 그렇게 외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어떤 건강한 그런 시스템으로서 이것을 저는 녹여낼 수 있다. 그렇게 녹여내지 않으면 어떻게 정당이 되겠습니까? 정당에 들어가 보면 온갖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념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뭐 무지개 정당이라고 우리 정당의 비판도 받고 지역적으로 그렇고 계층별로 그렇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당의 노선 지금 현재의 노선과 반대되는 그런 네. 데로 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당의 다양성을 살리고 경쟁력 있고 단단한 정당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예. 우리 국민의힘이 이것을 녹여내서 예. 건강한 당으로 만들 수 있는 불쏘시개로 네.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지금 쌓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더 이상의 분열보다는 통합을 위해서라도 이제 이 정도의 징계에서 그치는 게 좀 바람직했다라는 입장이신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한마디로 들어보면은 전한길 씨를 뭐 옹호하는 또 전한길 씨의 주장과 행동을 정당화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물리적인 폭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것보다 전한길 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과연 국민의힘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의 문제인데 이 전한길 씨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12.3 비상계엄을 일으켰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가야 된다라는 네.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이 부정선거 음모론의 신봉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지금 입당의 문제가 됐을 때도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전한길 씨가 합동연설회장에 나와가지고 완전히 이 합동연설회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징계에 그쳤다라는 것은 이 전한길 씨하고 함께 가겠다라는 것을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중앙윤리위원장이 밝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이제 경징계는 이제 이미 예고가 됐다고 봐야 돼요. 두 가지 이유인데 네.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결과 결국 이제 이 탄핵을 반대하는 반탄 그리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뭐 김문수 그리고 장동혁 이 두 사람들이 당권을 잡을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라는 점 하나 하고 그리고 중앙윤리위원장이 여상원 네. 이분 같은 경우 결국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임명을 했거든요. 근데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하고 대학 동기라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도 결국 윤 어게인,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가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니까 결국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도 똑같은 생각을 저는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징계가 내려졌다고 보고 결국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기에 담긴 함의는 예. 앞으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가겠다. 그리고 내란 정당 또는 내란 세력이라고 공격을 받아도 우리는 개의치 않고 우리 길을 가겠다라는 것을 뭐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에서 경고 조치를 받은 전한길 씨, 오히려 징계를 받았는데요. 더 기세 등등해진 모습입니다. 어땠는지 영상으로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10분 정도 이야기했어요. 하니까 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역시 일타 강사 출신답게 아주 말씀을 참 잘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저 속으로 분위기가 좀 괜찮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분들도 사실은 다 이렇게 표정 보면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국힘에서 그런 전환기를 품고 가려는구나. 국힘에서 전환기를 내치려는 게 아니라 그래 전환기를 품고 가요. 그래서 어쨌든 그에 대해서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한 마음이 들죠. 당연히요. 경고 조치 취한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또 전환길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죠. 전환길에 대해서 표창장을 줘야 되죠. 전환길이 아니었으면은 전당대회 관심이나 있었겠냐? 누가 국힘 가뜩이나 지지율 낮잖아 지금요. 예, 어떻게 들어보면 굉장히 자랑스러운 후일담을 좀 듣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윤리 분위기를 막 설명을 하는데 본인에 대해서 일타 강사 출신 아니었느냐 이러면서 막 칭찬을 하더라. 본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렇게 좀 관심을 받고 주목받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존재감을 한껏 예. 높이고 싶은 거죠. 지금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라는 큰 장이 섰습니다. 그리고 지도부가 없습니다. 물론 비대위원장이 있지만 차기 당대표를 뽑는 것이 지금 일주일 뒤로 지금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을 선 이 부분을 지금 표가 아쉬운 최고위원 후보, 청년 최고위원 후보 그리고 당대표 후보들한테 강력하게 본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뉴미디어 유튜브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네. 상당히 강해야만이 구독자가 많이 들어오고 그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뭐 공공이라든가 이런 지상파라든가 케이블 TV라든가 그리고 우리 MBN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아주 합리적인 그런 어떤 의견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유튜브라는 것은 상당히 그 특성상 개인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얘기해야만이 호응을 하고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저는 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혼란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이즈 마케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지금 뭐 국민의힘의 입장을 보면은 당헌 당규 개정을 저는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네. 당원의 이런 해당 행위라든가 어떤 질서라든가 당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당헌 당규 개정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을 정비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당에서 받은 징계가 경고니까요. 이게 뭐 딱히 어떤 정치 활동을 막 제약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전한길 씨가 무대가 이제 전당대회 무대가 아니다 뿐이지 사실상은 활동에 전혀 제약이 없어 보여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제가 볼 때는요.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일종의 선동 면허권을 중앙당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한길 씨의 가장 큰 문제는 그가 주장하는 극우적 사고, 극우적 발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앙윤리에서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무슨 물리적인 폭력은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전한길 씨가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든지 윤어겐이라든지 네.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완전 면죄부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한길 씨 같은 경우 나한테 광고비를 줘야 된다. 표창장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이제 전한길 씨가 이렇게 전면에서 설치면서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친전한길 대 반전한길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뭐 친길파까지 이제 네, 그렇습니다. 등장할 그래서 정도로 일부에서는 표현이. 전한길 당 대표 네. 그리고 윤석열 당 고문 그리고 김문수 장동혁 사무총장 네. 이런 지금 뭐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의힘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안타깝게도 예. 계속 극우화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보수 세력 또 건강한 보수 세력이 이탈하다 보니까 네. 극우화의 그런 움직임이 더 가속화된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전한길 씨가 이렇게 목소리를 계속해서 높일 수 있는 이유 어디에 있을지 좀 살펴보면 어제 광복 80주년 기념이라고 자유 콘서트를 열었는데 전한길 씨가 주최하는 여기에 또 일부 당권 주자들이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전한길 씨의 영향력을 이렇게 과시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언론에서 전한길 씨 뭐 국민들도 그렇고 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 지난번 그 연설회장에서도 있고 예. 지금 최고위원도 지금 가파르게 아주 아슬아슬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 대표도 지금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어디든 간다. 네. 특히 전한길 씨가 하는 그런 집회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 유권자라든가 예. 보수 성향 국민들이 거기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를 치러보면 저도 출마를 해봤는데 네. 하다 보면 표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간다. 어디든지 가야 됩니다. 후보자 때문에 입장에서는 갔다. 예. 네, 욕을 먹어도 가야 됩니다. 우리 배 교수님도 선거를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물론 뭐 전한길 씨가 뭐 출당을 다하거나 해당 의원으로 찍힌 것이 아니고 네. 일단 윤리위에서는 경고로 그쳤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가장 예민한 것이 왜 국민의힘이 이렇게 총선 패배 그리고 탄핵을 당하고 이렇게 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전당대회도 치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핵심적인 것을 놓고 과연 이것을 과거에 집착해서 정리할 것인가, 예. 미래로 나갈 것인가, 그거를 놓고 지금 하기 때문에 물론 대표라든가 최고위원들은 당의 발전 방안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론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민의힘의 상처가 지금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이것은 우리 국민의힘이라든가 보수 진영에서 이것을 안고 스스로 나중에 해결할 때까지 그리고 국민이 이제는 됐다 할 때까지 반성하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전한길 씨가요. 그 당권 주자들 중에서 좀 공개적으로 지지한 후보가 있습니다. 바로 장동혁 후보거든요. 장동혁 후보는 또 전한길 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듣고 오실까요?
누군가는 그렇게 욕을 했던 윤호개인 그 겨울 국민의힘을 지키자고 했던 분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는 전한길 선생, 그 겨울 우리 당을 지키자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나가라 외치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예, 전한길 씨는 장동혁 후보를 조금 밀어주는 것 같고, 장동혁 후보는 또 전한길 씨에 대해서 이렇게 감싸는 발언을 좀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전당대회의 흐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좀 궁금해지는데, 전한길 씨의 이런 발언들이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세요? 전한길 씨의 저런 발언이라든가 영향력은 저는 이제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지금 갤럽 여론조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여론적 지표, 그리고 후보별 지지율이 지금 대충 나오고 있지 네네. 않습니까? 왜 전한길 씨를 비롯한 5개 유튜버, 물론 구독자가 많은 유튜브 5개가 연합을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제일 먼저 그 유튜브의 인터뷰에 응한 것이 장동혁 후보고, 예.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보수 유튜버한테 가면 중도층이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애초에. 예.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 있기 때문에 예. 굳이 보수 유튜버를 안 가도 약간 갈팡질팡했었죠. 예, 그때. 그렇기 예. 때문에 초반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네. 혼선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선공을 장동혁 후보한테 뺏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김문수 후보도 출연했습니다. 네. 그리고 고성국 TV 오늘 아침에도 출연했고, 예. 그렇게 되는 것이 결국은 이 뉴미디어 유튜브가 이 보통이 아니다. 민주당도 김어준 씨의 유튜브가 상당히 힘을 발휘하듯이 보수 정당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그 효력을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지난번 유튜브에서 각 당대표 5개 유튜브에서 한 명씩 다 해서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유튜버의 어떤 개별적인 판단인 것이지 당원 전체의 판단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여론조사 상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가장 이제 당권 주자 중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한길 씨의 이런 발언들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예.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미 국민의힘에서 전한길 씨의 영향력은 예. 여러 군데에서 입증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갈수록 극우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극우 강경 중심의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합리적 보수, 건강한 보수, 상식적인 보수가 국민의힘을 이탈하면서 더더욱 아스팔트 강성, 극우 세력이 지배하는 그런 국민의힘이 돼가고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전한길 씨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다. 네. 그런데 이런 전한길 씨가 공개적으로 김문수 후보 면전에서 예. 나는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물론 이제 모르고서 그렇게 했죠. 네. 김문수 후보가 있는지 모르는 자리에서 이제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다고 네, 근데 얘기하는데. 최근에 예. 이 천지일보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예. 무려 장동혁 후보가 한 10%포인트나 높아져 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이런 것만 보면 그런 상당 부분 조사가 지금 있었나요?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미 이런 영향의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다, 노출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은 예. 결선 투표에 누가 올라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추세라면은 김문수, 장동혁, 예. 장동혁, 김문수 두 사람의 탄핵을 반대하는 이 반탄 세력 두 후보가 결선 투표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저는 지금 장동혁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표합니다. 예. 심지어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히틀러 같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장동혁 후보가 최근에 우리가 화면에서 봤지만 이 전한길 씨를 향해서 자유와 보수의 가치를 지킨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 자유 그리고 보수의 가치를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있고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반대의 발언을 지금 장동혁 후보가 내놓고 있고 심지어는 민주당을 향해서 해산해야 된다. 민주당이 해산해야 되는 이유는 반헌법적인 폭거를 했다. 그런데 지금 반헌법적인 폭거를 한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12.3 비상계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역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지금 완전히 정반대의 사고를 하고 있는 네.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장동혁 후보를 보면서 야, 굉장히 좀 국민의 미래가 염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장동혁 후보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결선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네, 1위도 내주셨는데요.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1위까지요? 네, 좀 힘들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위기감 때문일까요? 김문수 후보가 최근에 이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주먹을 이렇게 해서 여자들 대학 좋아. 오. 예, 김문수 후보가 51년생으로 알려져 있는데 74세에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당대표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그 관심이죠. 선거 전략과 관계없고 예. 지금 대세로는 정 형성이 돼 있다고 보고 방금 교수님께서 뭐 장동혁 의원이 1위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추격하면 할수록 김문수 후보 지지층도 결집하게 돼 있습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대세로는 형성이 돼 있다고 보고 굳이 저런 걸 하는 것은 아니고 네. 뭐 그래도 저거 보면은 좀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저 농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예. 엄중한 부분도 있지만 예, 뭐 스트레칭을 위해서 움직일 수는 있는 뭐 거죠. 저도 헬스 중독입니다. 매일 아, 저도 헬스를 그러세요? 몇 시간씩 하는데 예. 헬스를 하루에도 안 하면 좀이 쑤십니다. 예. 마찬가지로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몇 시간씩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런 운동을 하는 스타일이고 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관악산이라든가 산을 올라가서 등산 하루 종일 하는 예. 그런 스타일인데 지금 당대표 선거하면서 그런 데를 못 가고 특히 지금 농성 중이면 어디를 이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때도 제가 캠프에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 네. 우리가 회의를 하고 조금 쉬는 시간이 있으면 브레이크 타임 뭐 5분 10분 있으면 예. 그 회의실 그 뒤에다 더 저런 모습 합니다. 체조합니다 혼자. 이게 들어눕기도 하고 저런 뭐 지금 우리가 동영상에서 보는 네. 저런 모습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평상시에 저걸 이제 자연스러운 의도적으로 모습이다라는 김문수 거죠. 후보가 야 이거 내보내라 그런 게 아니고 네. 그 주변의 스태프들이 지금 뭐 그 캠프가 뭐 저는 캠프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 캠프에 있는 스태프들이 저런 걸 찍어서 아 이거 재미있겠다 해서 즉흥적으로 올린 건데 네. 이것이 비판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비판하고 아 예. 이거 뭐 괜찮다 노이즈 마케팅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인간적일 수도 있다 그런 이제 찬반이 있기 때문에 예. 의도적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정치인의 건강은 필수입니다. 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연세가 많아서 대선 나왔을 때도 건강검진서 제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에 뭐 턱걸이하는 모습, 훌라후프 돌리는 모습 그런 걸 봤을 때 뭐 51년생이라고 하셨지만 네. 건강에는 제가 옆에서 보더라도 정말 건강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예, 뭐 보기에도 굉장히 이제 건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상대당이 이제 정청래 의원이 이제 당 대표가 되면서 굉장히 강성으로 꼽히잖아요. 강성 여당 대표와 맞설 수 있는 강한 대표가 내가 아니냐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스트레칭하는 운동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뭐 그런 부분도 배제할 수 없죠.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투사형 당대표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총통 독재라고 대립각을 세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뭐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12.3 비상계엄 쿠데타를 옹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은 상당히 좀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심지어 최근에 그렇지 않습니까?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사람이 죽었느냐, 다쳤느냐라는 이제 그런 말씀까지 했는데 이런 부분을 선을 넘어도 네. 한참 넘었다. 건강한 제1야당의 대표로서는 입에 올려서는 안 된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역시 이제 본인이 계속해서 뭐 체조하는 그런 영상 그리고 태권도 하는 영상을 보내는 그 이유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끌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1951년생 그래서 74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이 리스크가 제기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특히 이제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젊은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전히 젊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얼마든지 집권 여당 세력 네. 또 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투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과시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일각에서는 그런데 좀 너무 선을 넘는 것 같다. 차력사 같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예, 정치를 좀 기이한 포즈가 나오니까. 정치를 좀 희화화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뭐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예. 정치는 사실은 이 건강 정신이 정신 건강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건강한 몸에서 어. 건강한 정신이 나오고 네. 건강한 정신에서 선명성 있는 야당의 투쟁력이 나온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당원들은 과연 이를 어떻게 바라볼지 22일에는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는 80주년 광복절이었죠. 오전에는 경축식이 있었고 저녁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국민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관련한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80개의 임명장은 국민 대표께서 저마다 대통령께 바라는 마음을 하나하나 직접 손으로 쓰셨습니다. 네, 영부인께도 축하의 꽃다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국민으로부터 임명받은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은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힘껏 성큼성큼 걸어 나아가겠습니다. 예, 어제 있었던 국민 임명식에 이제 야당 지도부와 전직 대통령들이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야당에서는 이제 셀프 대관식이 아니냐면서 이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국민 임명식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다. 이거는 뭐 특정 개인 또는 뭐 진영을 위한 그런 뭐 행사가 아니고 국가의 미래 발전을 위한 그런 대통령 취임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참석을 해서 축하를 해주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한민국은 진영으로 갈갈이 찢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 통합은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 통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연히 야당 지도부는 초청을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족들도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보 지정에서는 왜 그런 사람들까지 초청을 하느냐라고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국민 통합의 의지에 따라서 대통령이 초청을 했다면 당연히 여기에 응해야 되는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을 했는데 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이 취임식을 빛이 바르기 위해서 국민의힘과 한통속으로 불참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행사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 우리 헌정사상 대통령 취임식이 아니라 국민 임명식은 처음입니다. 네. 이 국민 임명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역시 주권자는 우리 국민이다. 그래서 내가 국민으로부터 임명을 받는 것이지 네. 내가 취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건데 네. 80명의 우리 국민 대표, 각계 대표들이 각각 임명장을 수여를 했지 않습니까? 예. 빛의 임명장이라고 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좀 감개무량해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주는
80명의 우리 국민 대표들도 굉장히 감개무량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다들 지금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불행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거나 탄핵 파면되거나 이랬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좀 성공한 대통령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떠날 때 국민들로부터 박수받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모 지역 군수가 삼선하고 떠날 때 그 지역의 주민들이 다 몰려와 가지고 큰절했답니다. 너무나 행정을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떠나는 군수도 또 큰절로 맞절을 했다. 예. 이런 그 실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마치고 떠날 때 예. 국민들이 정말 수만 명이 몰려와서 정말 잘했다라고 박수치고 예.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큰절하고 국민들께 그렇게 떠나는 대통령의 모습을 좀 기대해 봅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은 탄핵 후에 바로 취임을 해야 돼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취임식을 따로 못해서 이제 이렇게 국민 임명식을 하게 됐는데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런 건 안 했었잖아요. 네. 뭐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죠. 정치인들의 행동은 대통령도 정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고 지지층을 결집하고 국민 통합 얘기 말씀 잘했습니다. 네. 국민 통합을 하기 전에 여당과 야당을 통합이 안 되는데 국민 통합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외치지만 정치권, 뭐 여의도는 여전히 갈등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회오리바람이 불고 있고 어제 빛의 임명장을 수여받는 행사인데 빛바랜 빛의 임명장이 된 것이 결국은 야당이 참여하지 않는 반쪽 임명식이 됐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라는 이런 취지가 상당히 빛바래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흘러갔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비상식적이라는 것이 예. 취임을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뒤에 한다거나 근데 이미 지난번 취임식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같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72일 만에 뒤늦게 다시 이제 취임식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취임식인지 자축연인지 뭐 이런 것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 거랑 저도 괴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데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국내 사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예. 베네수엘라 사례를 보면은 차베스 전 대통령과 마두로 대통령도 국회에서 취임식을 했고 그 다음에 취임식 이후에 또 광장에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국민주권 정부라고 해서 한 적이 있고 예. 그리고 전두환 정권 때 물론 뭐 쿠데타 정권이지만 81년 2월 25일 날 임기 가시게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3일 날 취임식을 따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것이 이런 행사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정말 기여를 할 수 있다면 네. 10번이든 20번이든 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이 어떤 지금 반쪽 뭐 대관식이 아니고 임명장 수여식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어차피 이미 어제 행사가 진행이 되고 이제 끝났지만 예. 앞으로 향후에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섬세하고 그리고 취임식을 한 번 그리고 이제 경축령 같은 걸 따로 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집권자의 어떤 집권 통치 철학과 방식에 어떤 것을 구현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 그 비판은 저는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은 통합을 외쳤는데 일단 어제 오전에는 광복절 경축식 공식 행사가 또 있었죠. 여기에는 이제 여야 지도부가 모두 다 참석을 하기는 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 깜이다. 뭐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가 정청래하고 마음 편하게 압수할 사람이 있겠어요. 예,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바로 옆에 이렇게 나란히 가까이 앉았는데 두 사람 눈도 안 마주치고 악수도 안 하고 거리로는 상당히 멀게 느껴졌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을 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정말 타들어 가겠죠. 윤석열 정권 시절에 사실상 정치가 완전히 실종이 됐습니다. 네. 정치가 실종됐던 이유는 검찰권을 동원해서 야당 탄압은 물론이고
비판적인 세력들은 다 반국가 세력으로 몰았기 때문인데요. 지금 상황에서도 완전히 여야가 대결적인 그런 모습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민생 경제를 빨리 복원시켜달라라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야당과 악수도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청래 대표의 주장은 예.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는다라는 네.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지금 12.3 비상계엄 이 내란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있는가? 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 완전히 윤어게인을 외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입당을 주장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치 실종의 악순환은 계속됐겠다라는 네. 좀 우려를 합니다. 예. 큰 형이 손절하니까 작은 형이 뻘쭘하지 않습니까? 큰 형이 안 보겠다는데 어떻게 봅니까? 악수하자 하면 싫어 딱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 대화와 타협이 실종하면 정치가 실종되고 결국은 국정이 파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런 모습은 국민의 대표하는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지 개인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제도적인 정치는 상시적으로 가동이 돼야 되고 여당과 야당은 어떤 현안이 있더라도 서로 원수처럼 지나면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국민임명식에 이제 야당 지도부가 참석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광복절 특사 때문이었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결국에 사면이 됐는데 이제 출소를 하자마자 SNS 정치를 곧바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된장찌개 사진도 올리고 책 사진도 올리고 이렇게 바로 시작을 하는 건가요? 네, 제가 볼 때 뭐 사실상 정치 행보 시작한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복당할 것이고 네. 그리고 또 빠른 시간 내에 전당대회 열어서 조국 전 대표를 다시 예. 대표 자리로 복귀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조국 전 대표의 행보는 크게 세 가지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내년 첫 번째로, 지방선거. 네, 내년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 재보궐선거. 또. 그 중에서도 예. 이제 어디로 나갈 거냐. 개항을 이재명 네. 대통령이 했었던 또는 뭐 충남, 아산을로 나갈 거냐. 아니면 부산. 왜냐하면 이제 이 전재수 장관 지역구입니다. 전재수 장관이 현재는 겸직을 하고 있는데 부산 시장에 출마를 할 경우에는 네. 여기가 이제 공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지방선거에 출마해서 만약에 당선이 되면 당을 끌고 갈 수가 없거든요. 중앙정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로 나갈 것 같고 그리고 대권에 도전하려면 지역 기반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부산이라는 지역 기반 네. 그리고 뭐 YS 또는 뭐 DJ, JP 다 지역 기반을 가지고 대권 도전했기 때문에 저는 부산 네. 전재수 장관이 만약에 출마할 경우 부산으로 나가서 네. 제가 볼 때는 대권에 도전할 그런 행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그 문재인 정부 어떤 그 가치인 기회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이것을 정면으로 위배한 그런 조국 전 대표가 우리 사회 공정을 파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청소년에게 박탈감과 좌절감을 안겨준 이것이 조국 전 대표의 사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정 동력과 연동이 되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저는 중대한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 내년에 출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 연말까지 조국 전 대표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여론적 지표가 어느 정도 출렁이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만약에 선거에 이제 다시 나오면 이 사면 문제가 불공정했다고 국민의힘이라든가 보수 정당에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고두고 이 조국 전 대표의 이런 리스크는 이재명 정부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MBN 토요와이드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